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당연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사인 여천의 환희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의 길은 고통의 가시밭길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그리려는 화가는 반드시 고통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은 박진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의 작품 이력을 전체로 조감하면 그가 처음 대면한 역사는 환희의 역사가 아니라 고통과 절망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묶인 바다로 대표되는 그의 초기작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다 보셨으니까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은 너무 처절합니다. 사인여천의 아마도 다른 누구의 그림도 이렇게 처절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색은 어둡고 밝은 부분은 어김없이 화염과 피자국입니다. 묶인 사람들은 죽창인지 총인지 알 수 없는 무기를 든 사람들이 묶인 사람들과 죽창인지 총인지 알 수 없는 무기를 든 사람들이 보이고 지팡이나 막대기 같은 것으로 시신 같은 것을 찾는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그림에서 박진화는 후기에 이르기까지 그가 거의 그리지 않았던 눈동자를 다른 어떤 그림보다 선명하게 얼굴에 그려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핏발이 서 있습니다. 목매달린 시신 같은 실루엣도 보이고 피투성이 되어 누워있는 시신도 보입니다. 뒤에서 쏜 총을 맞은 듯 등짝이 파열되어 막 쓰러지는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냥 지옥입니다. 그 역사와는 한마디로 말해 지옥도입니다. 박진화의 초기 작품은 거의 이런 그림입니다. 1989년 작품 탄생 2는 무덤을 그린 그림인데요. 그건 뒤에 있습니다. 한번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없는 그림이니까 뭐 거의 흑백화 같은 이 그림, 무덤을 여기 아래 여기에 무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덤은 누구라도 망월동 무덤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무덤이 어떤 의미의 탄생이었을까? 제목이 탄생이니까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건 박진화의 그림이 무덤에서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망월동 5.18 희생자들의 무덤에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한국 미술의 역사에서 80년대는 이른바 민중미술의 시대였습니다. 박진화의 그림이 망월동 묘지에서 잉태되었다면 우리는 그의 그림도 넓은 의미에서 민중미술의 일환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구의 어떤 그림이 박진화의 그림처럼 불의한 역사 속에서 투쟁하고 상처 입은 민중의 고통을 절절하게 형상화했는가 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박진화의 그림이야말로 80년대 고통스러운 한국 역사에 대한 예술적 응답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함석헌의 글이 20세기 한국 역사의 고통에 대한 철학적 응답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그림은 어떤 의미에서 민중적입니까? 제 편에서 보자면 답은 이겁니다. 그의 그림은 고통에 대한 응답인 한에서 민중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미술이나 다른 예술에만 적용되는 대답이 아니라 종교와 철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종교도 철학도 오직 고통에 대한 응답인 한에서 민중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간이라도 고통받고 순환받는 인간이야말로 민중이기 때문입니다. 예술도 철학도 종교도 인간의 자기성찰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대상에 대한 타자적 관계가 아니라 재귀적인 자기관계는 모든 인문적 정신활동의 본질입니다. 근데 같은 인간에 대한 예술적 자기 반성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이 추상적 유개념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민중의 자기 성찰로 일어날 때 우리는 같은 미술이라도 그것을 민중 미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민중입니까? 그리고 인간은 언제 민중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모든 종류의 폭력에 의해 고통받을 때,
고통받는 인간이 바로 민중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민중은 단순히 순환받는 객체가 아니라 동시에 폭력에 저항하는 주체이기도 할 겁니다. 이처럼 민중이 순환당하면서 저항할 때 그는 역사의 주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모든 종류의 고통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수동성 속에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동적 당함의 고통이 없는 곳에서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선행하는 역사는 순환과 고통의 역사입니다. 그 고통에 응답할 때 민중은 역사의 주체가 됩니다. 민중 미술이 화폭 위에 그려진 그런 민중의 반성적 자기 형상화라면 민중 미술은 고통의 자기 성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해 그것은 인간의 정치적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에서 비롯되는 고통에 대한 예술적 성찰일 겁니다. 물론 그게 꼭 거시적인 의미에서 정치적 폭력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미시적 파시즘이라는 말이야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20년 전의 밀양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서 보든 얼마든지 인간은 타자로부터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민중미술은 또는 예술은 그런 의미의 타자적 폭력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그 고통에 대한 예술적 성찰일 겁니다. 그리고 박정아의 그림이 그런 고통의 형상화인 한에서 그의 그림은 민중적이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될 겁니다.